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옵누리노무법인의 임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3월달 굉장히 우리 건설업들 정신 없으셨죠? 결산 마무리 하시느라고, 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쓰실 게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료 산정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느덧 제가 이제 강의 드리는 것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을 쭉 살펴봤냐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보험료, 고용산재 보험료의 정의부터 살펴봤고요. 그런 다음에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의 구분, 또한 그러면 보험료에 삽입되는 노무비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같이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려 오셨던 최종 단계인 고용산재 보험료 최종 산출 및 보험료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내용들을 간단히만 되짚어보면 우리가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정된 인건비들이 여기서 산정된 인건비들이 도대체 우리가 보험료 산정 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왼쪽 표를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 안에 공사원가 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원가 명세서에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처럼 각가지 계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재료비, 지급수수료, 장비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전체 금액들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근로복지공단처럼 이 재료비 30억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발췌하고 노무비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를 모두 마무리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잘 산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를 하나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만들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공사원가 명세서를 엑셀로 일단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사 원재료비부터 마지막에 뭐 폐기물 처리비까지 이렇게 있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어제 재료비부터 쭉 발췌했죠? 그 내용들을 옆에 칸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1번에 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어제 용역비 부분 혹은 3.3% 부분 이런 것들이 재료비에 들어가 있던 것들에 대한 합이 되겠죠. 같이 살펴보면 원재료비 30억 안에 인건비성, 보수성 금액이 2억 정도 들어가 있었다. 라고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주공사비라고 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비 30억 안에 공사성 금액, 설치비, 작업비, 어제 외주공사비에 대해서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제가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외주공사비가 13억 정도나 들어 있었네요. 근데 이거는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이 되겠죠? 전체 금액인 거예요. 공사비죠. 전체 공사비고요. 이 공사비를 우리는 노무비로 바꿔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0%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억에 외주노무비 30%를 곱해줬기 때문에 3억 9천이 노무비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억의 재료비 안에 인건비 2억과 외주공사비 13억을 30%한 3억 9천을 더했더니 공사 원재료비 안에서 발췌된 노무비는 5억 9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은 외주비인데 자, 노무비에 들어가는 제가 그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네 가지가 첫 번째 직접 노무비, 두 번째 간접 노무비, 세 번째 장비, 네 번째 외주 노무비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외주 노무비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임금이라고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거는 정규직 임금이 되겠어요. 정규직 임금은 간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접 노무비에 대한 4억도 그대로 보수로 내려오는 겁니다. 보수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임금에 대한 계정별 보수 총액이 4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급은 뭐죠?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죠. 직접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이 직접 노무비 자체도 우리가 빼고 자시고 할 건 없습니다. 물론 뒷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고령자 같은 것들이 빼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선 다 산정하고 가자고요. 일용직 작급이 40억이 잡혀 있습니다. 40억도 빼고 자시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정별 보수 총액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증기 및 운반비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증기 및 운반비는 어떤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냐면 장비 농우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증기 및 운반비 내용을 쭉 봤더니 빼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건설 장비를 사용했더라라고 해서 이 18억 그대로가 외주공사비로, 편의상 외주공사비로 저는 옮겨놨고요. 이것 또한 다시 인건비로 바꿔줘야 되니 30%를 곱해서 5억 4천으로 만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특고자를 활용해서 30% 말고 건설업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30%를 일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적용하는 게 틀리진 않아요. 이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특고자를 적용해서 더 디테일하게 산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전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증기 및 운반비 장비 사용료가 18억이 발생가 됐고 그거를 인건비로 30%를 곱하니 5억 4천이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증기 및 운반비에서 보수성 금액 전체 금액은 5억 4천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나머지 계정에서 다행히 발췌된 건 없었네요. 어제 조사 나온 업체는 뭐 여기저기 지급 수수료에서도 발췌되고 많이 발췌가 됐었는데 이 계정은 그나마 깔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주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외주공사비 자체는 어떤 거죠? 우리가 시작부터 이건 공사비입니다 라고 계정 분류를 아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외주비로 그냥 깔아놓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3억의 직접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직접 인건비는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생계안석근은 용역사무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3억이 있었다. 그리고 13억에 3억을 빼니까 10억이 고스란히 외주 공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30%를 곱하니까 3억이 외주 공사비에 대한 외주 노무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주 공사비에 대한 보수 총액은 3억 더하기 이 3억이 돼서 6억이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이제 여러분들 더하기를 넘어서 곱하기까지 들어갑니다.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계정별로 발췌한 금액들은 여기 보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뭘까요? 계정별 총 보수 총액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을 다 더하니까 59억 3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이건 인건비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인건비는 원화도급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모든 공사에 투입된 4가지 노무비를 보수화한 숫자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1년 동안 우리가 운영했던 모든 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험료를 신고할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현장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미승인 하도급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는 100억, 1000억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걸 빼내야 되겠죠? 그 빼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앞전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한 것들을 보시면은 이 비율이 나온 과정을 아실 수 있어요. 전체 매출에서 원도국 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였어요. 그리고 되짚어보면 원도급이 20%였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20%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고용승인 받은 현장의 비율이 50%였어요. 고용승인은 어떤 보험료를 내죠? 고용보험 내는 거죠. 근데 원도급은 고용보험도 내고 산재보험도 냅니다. 즉 고용보험의 현장 비율은 원도급 공사와 고용승인 공사를 합친 비율이 되겠죠. 고용승인 50%, 원도급 20% 합치니까 70%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체 매출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산재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각각 재료비가 5억 9천이 잡혔는데 여기다가 20%를 곱해주는 겁니다.
20%를 곱해주면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1억 1,800이 나왔네요. 그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이 뜻하는 의미는 전체 5억 9천 중에서 1억 1,800만큼만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반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70%를 곱하니까 5억 9천 중에서 4억 1,300만큼만 고용보험 납부 의무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발췌된 전 계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 제가 특이한 점들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자꾸 이렇게 특이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죠? 계속해서 특이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 임금 부분은 우리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현장 정규직이죠. 산재는 현장에서 내나 고용보험료는 현장에서 내지 않고, 이거는 계산만 해놨다가 좀 어디로 가느냐? 본사 고용보험 낼 때 이 부분이 합쳐집니다. 즉 현장 고용보험에선 이건 내지 않는다,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특이점, 장비 사용료입니다. 장비 사용료를 우리가 인건비화해서 5억 4천을 구했어요. 산재보험은 20%를 곱해가지고 1억 8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에는 아예 금액을 써놓지도 않았죠. 왜 그럴까요? 장비 사용료에 대한 산재보험은 원수급사인 사업주가 부담을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 현장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비 사용료는 아예 금액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이점이었고요. 그럼 산재보험 보수총액 현장 걸 구해볼까요? 여기서 구한 금액들을 단순히 다 더하면 됩니다. 더했더니 각 계정별로 20%씩을 곱해서 더했더니 12억 2,600만 원이 나왔다. 이 숫자를 여러분들은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보수총액 신고서 현장 산재보험 보수총액 란에 적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현장 산재보험 끝났어요. 두 번째, 고용보험 적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금액들을 다 적으면 되나? 이거는 제가 앞전 시간에 개념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하는 거고요. 다 적으면 되나? 이 중에서 빠지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이점, 본사 직원에 대한 보험료와 인건비와 그리고 장비 사용료에 대한 인건비는 둘 다 빠진다. 그래서 다시 이것만 더하니까 39억 1,300만 원이라는 보수총액이 나왔고, 이 금액을 우리는 현장 일괄 고용보험료 보수총액에 팍 박으면 현장 보험료는 끝나게 되는 거죠. 큰 건 끝났죠. 어때요? 어렵나요? 어렵죠. 여러분들 이걸 듣는다고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간단히 들어서 여러분들 다 할 것 같으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장 보수총액을 끝냈는데 더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거 본사 보수총액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사 보수총액을 구하시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전 근로자의 원천 징수부를 구합니다. 퇴사자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종 과세 금액이 나오죠? 이 최종 과세 금액을 개인별로 홍길동 얼마, 개똥이 얼마, 소똥이 얼마, 말똥이 얼마를 쭉 구합니다. 구해서 홍길동이는 대표이사, 소똥이는 내근직, 말똥이는 현장직을 이렇게 체크해 버립니다. 체크해 놔서 내근직의 합, 현장직의 합, 대표이사의 급여를 구해 놓습니다. 합계 금액을. 그 결과치가 이게 되겠네요. 우리는 총 급여가 우리 회사는 7억에 달합니다. 7억에 달하고 대표이사님이 2억을 가져가셨어요. 대표이사님은 본사, 현장, 고용산재 어느 곳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료는 근로자를 위한 보험가입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가입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납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장 근무 사용직이 4억이네요. 이 4억은 아까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적인 건 원천징수부의 급여 합계 금액을 여러분들은 여기 산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장 근무 상용직 금액이 4억이었고 순수 내근직, 여기서 말하는 내근직은 누굴까요?
관리부가 되겠고 혹은 공무부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종이고 설계라든지 디자인까지 하시겠는데 된다면 이제 설계 디자인부까지 여기 포함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순수 사무직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을 내근직이라고 합니다. 본사 산재보험은 내근직 급여만 뿌리면 된다. 간단하죠. 네, 내근직 급여만 본사 산재보험에서 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산재보험 보수청에 신고서 보면 1월, 2월, 3월, 4월, 12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원 쓰는 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험료 신고서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분을 봤더니 급여대장을 1년 거를 일일이 뒤져가면서 1월 달에 몇 명, 2월 달에 몇 명, 급여 합의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한 월별 인원 및 월별 급여 합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나와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렇게 구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효율적으로. 우리는 내근직의 합이 1억이라는 거를 우린 구해놨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나누기 12달에 버리십시오. 12달. 그러면 833만 3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쭉 복사. 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833만 원씩 12달을 일했어요. 이거의 합계 금액은 당연히 1억이겠죠. 물론 소수점까지 가긴 합니다만 1억이겠죠. 밑에 월 평균 급여 적는 거 있어요. 뭐 똑같겠죠. 그리고 이 앞에 인원도 있어요. 인원은 그러면 제대로 적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 인원 누가 볼까요? 확인할까요? 물론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본사에 뭐 이제 요율 조정하는데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때는 고용보험 요율 조사표라든지 산재보험 요율 조사표 같은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여러분 부담 없이 대충 800만 원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 한 800만 원이니까 한 3명 썼겠지. 3명 썼겠지. 그냥 그렇게 적습니다. 저는. 그래서 3명 쭉 적고 그리고 36명 합계 금액이니까 평균은 당연히 3명이 되겠죠. 그래서 본사권은 산재는 완성. 끝. 자, 그러면 본사 고용보험이죠. 본사 고용보험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일 이해가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같이 또 볼게요. 일단은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본사 현장 근무 상용직 급여를 구하시고요. 자, 그러면 4억이죠. 여기 보세요. 3번에, 이 3번을 말하는 거예요. 3번에 4억 곱하기 70%. 이거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나요? 여기서 왔죠? 70%. 나머지 30%는 뭐죠? 완전 하도급, 미승인 하도급 현장에서 일한 본사 상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원도급에서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뭐 얘기할 게 많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렇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70%에 해당하는 4억에 70%로 하니까 2억 8천이 나왔습니다. 2억 8천만 우리는 보험료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8천은 연간 보수 총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월간 보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2억 8천을 놓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그냥 또 나누기 12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2,333만 원이 나오네요. 그냥 이거를 12달에 쭉 끌어서 복사해 주시고 2,334만 원이니까 몇 명이나 일했을까? 현장직들은 보수가 좀 세니까 저는 그냥 임의로 4명 잡았습니다. 어차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무도 안 볼 테니까 내 마음이지 뭐. 그래서 4명으로 그냥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합계 금액 48명 나왔고 평균 4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액 2억 8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현장직에 대한 우리가 안분을 한 거고요. 본사 고용보험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계산한 833만 원 더하기 여기서 계산한 2,333만 원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써주면 돼요. 더 간단하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1억 더하기 2억 8천을 더해줍니다. 여기다 써줍니다. 여기 건 이걸 그냥 나누기 12로 하면 됩니다. 이나저나 뭐 업치나 매치나겠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본사 고용보험료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머리 썩어 하시던 매달 인원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사 산재보험은 내근직만 오기 때문에 1억이고 그 본사 고용보험은 현장직도 다가 아니죠. 고용보험 납부 의무 현장에 투입된 현장직이니까 2억 8천에 내근직 더해서 3억 8천이 본사 고용보험 보수총액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본사 거부터 최종적으로 작성해 볼까요? 아까 이 전 페이지에 이렇게 작성된 거를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완료됐어요. 그런 다음에 산재, 고용 작성했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 우리 업체의 요율에 따라서 요율을 곱해서 금액이 나오고 납부한 계산보험료액은 뭐죠? 전년도에 우리가 2020년도 거를 계산보험료 미리 내놓은 보험료죠? 이만큼 내놨어요. 그랬더니 돈이 좀 모자르네요. 이번 연도 확정보험료는 109만 3천 원인데 전년도에 우리는 100만 원을 내놨어요. 9만 3천 원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부족 금액이 뜹니다. 자, 그리고 계산보험료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보험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험료가 후납은 없죠. 무조건 선납인 겁니다. 고용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1년도 거를. 근데 기준으로 삼을 걸 뭘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년도 보수총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확정보험료 대비 계산보험료 임금총액이 추정액이 감소 30%입니다. 30%. 참 30%라는 숫자 좋아해요. 고용산재에서. 어찌됐든 30% 이상 우리가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이하로 30% 이하로 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만 보험료를 확정과 다르게 신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1억으로 신고했는데 여기 8천으로 신고하면 신고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7천 밑으로 신고해야 되거나 1억 3천 이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계산보험료도 이번에 납부할 금액까지 금액이 이제 산출이 됐는데 이 금액 더하기 이 금액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되겠고요. 현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현장은 아까 우리 금액 구했었죠? 엑셀표에서 금액 구한 것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의 산재보험 요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전년도 납부한 계산보험료가 이번 확정액보다 많이 적네요. 많이 적어요. 그래서 추가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뭐 이렇게 100만 원 추가 납부 할액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이 확정 보험료와 더불어서 더해서 보험료를 역시 마찬가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기 보시면 빈칸으로 되어 있죠?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느라고 밤새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죠? 근데 여기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점 있고 쓰지 마세요. 예. 제가 관리해 드리는 그 수백 수천 개의 그 건설사들 다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또 맞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이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돼 있죠? 이거 왜 네모칸 쳐놨느냐? 뭐 실업급여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제가 반영 안 해놓은 거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반영 안 해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하고 고령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제외되는 인원들입니다. 단 외국인은 두 부분에서 다 제외가 되고 우리 고령자 65세 이상 분들은 실업급여에서만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정말 디테일하게 고령자까지 산정했다라고 하면 이 위에와 아래 금액이 틀리는 게 맞겠죠.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과 고령자가 있으면 외국인은 두 개 다 제외, 고령자는 실업급여만 제외. 요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보험료 신고서 납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어때요? 어려우셨나요? 어렵죠. 쉬울 리가 없죠. 예.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저는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간 여기저기서 조사받아서 얼마를 추징당했네 이런 소리가 이제 주변에 들리고 하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성실껏 준비한 내용이니 1강부터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보험료 신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 최초의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에 내용도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 저는 4월 달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건강연금 보험의 핵심 포인트들, 또한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일용직 퇴직금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죠. 그런 것들을 원포인트 레슨으로 제가 콕콕 집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